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너무 거창한 질문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철학적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이 스스로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 예를 들어 큰 성공을 이룬 후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다시 찾아옵니다.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어쩌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란 그냥 즐기는 거야. 삶의 의미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 등등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만약 그것이 정답이었다면 왜 여전히 허전함이나 의문이 남아있는 걸까요? 이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대답들에서 벗어나 더 깊이 파고들어 볼 때입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질문들과 마주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삶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의 질문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두 번째,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그리고 그 순간은 왜 나에게 특별했는가? 행복은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약 지금 죽는다면 나는 내 삶에 만족할 것인가? 어쩌면 가장 직설적이지만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현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도구죠. 네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은가? 삶의 의미는 종종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 발견됩니다.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만약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두려움이 없다면 무엇을 할지 고민해 보면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의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질문들을 통해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단순히 한 번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순간마다 다시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더 명확해지고 더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미를 논하는 건 인류가 오랫동안 탐구해 온 주제입니다. 플라톤부터 니체, 그리고 현대의 철학자들까지 다양한 관점들이 있죠. 그중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이 자신만의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생각의 실마리를 제공하려 합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에 대해 자주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 고민이 우리를 더 막막하게 만들 때도 있죠. 왜냐하면 그 답은 어디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제시한 관점을 참고해 보는 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더 나아가 나만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플라톤의 관점입니다. 플라톤은 삶의 의미를 이상세계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것은 불완전한 복사본일 뿐이며 진정한 의미는 이상적인 형태 속에 존재한다고 봤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플라톤의 관점은 우리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행복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덕을 실천하며 얻는 깊은 만족감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다이모니아, 즉 번영하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행복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은 나는 덕을 실천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니체입니다. 니체는 삶에는 본래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을 부여하죠. 나는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는 고통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랭클은 인간은 자신이 짊어진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철학자들의 관점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철학자들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제시하는 답은 결국 스스로 찾으라는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삶의 의미는 어떤 하나의 정답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플라톤처럼 이상적인 삶을 상상해 볼 수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덕을 실천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으며 니체처럼 스스로 의미를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프랭클처럼 고통 속에서도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어떤 철학자의 관점이든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철학적 질문과 답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철학은 단순히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선택에 영향을 미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를 고민하며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이 평화로운 마음이라면 매일 명상을 10분씩 실천해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 크든 작든 나만의 방향성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덕의 실천입니다. 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일상에서 작은 선행과 덕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간단한 행동들이 우리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행복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니체의 관점에서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가능합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꿈이 있다면 오늘 바로 작은 시도라도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배우고 싶었던 악기 연주를 시작하거나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를 계획하는 일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나만의 삶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빅터 프랭클의 관점에서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기입니다. 삶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어쩌면 이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해진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실천들은 거창하거나 복잡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철학은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철학적 사고가 우리의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깊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질문 중 많은 것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오지 않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과 어떤 연결을 맺고 있는가? 그 같은 질문들 말이죠. 첫 번째는 공감과 이해의 중요성입니다.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면 타인과의 관계는 이상적인 모습을 함께 그려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공감은 관계의 기초를 다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그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작은 공감의 실천이 관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개념에서 가져온 신뢰입니다. 덕 있는 행동은 타인에게 신뢰를 쌓게 만들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지키는 작은 행동이나 타인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일이죠. 이런 작은 덕의 실천이 쌓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니체의 관점에서 스스로와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나만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나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할수록 다른 사람과도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나는 어떤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프랭클의 관점에서 고통 속의 연대입니다. 삶은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낸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 자체로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이겨내려는 노력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선 연대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철학적 사고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관계는 단순히 주고받는 교환이 아니라 함께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공감과 신뢰 그리고 의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철학적 사고가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이야기를 통해 관계에서의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